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EIGRP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IGRP에는 세 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제 립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이블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립에도 보면 이제 자기의 립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 이 중에 베스트 경로를 모르니까 라우팅 테이블 RIB라는 데 올렸지 않습니까? 이 EIGRP는 사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 EIGRP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중에 베스트 경로를 이제 라우팅 베이스에 올리는 똑같은데 이 앞에다 뭐가 있냐면 네이버 테이블이 하나 더 있다는 것밖에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이 네이버 테이블. 자, 이 네이버 테이블이 있다는 건데 제가 이게 왜 있다고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립 같은 경우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전달을 딱 해버리면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특별한 게 없으면 이것을 다 무조건 업데이트 데이터 정보 업데이트 패킷들 ERG 립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 패킷이라는데 그 패킷을 보내면 네트워크 정보를 바로 수신해 버린다. 체크 없이 받아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 EIGRP 같은 경우는 최근 OSPF 같은 경우는 이 둘 중 안에 뭐냐면 우리가 먼저 친구를 맞자야 하는 친구가 되고 나서 뭐냐면 서로 간에 비밀을 공유하자는 거죠. 이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뭐냐면 먼저 네이버를 친구를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 정보를 적어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립하고 다르게 어때 요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라우터가 있고 요렇게 라우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되는 과정은 세부적인 거는 그 향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렇게 돼 있으면 얘를 둘 간의 가운데 네이버 되기 위해서 뭐냐면 안녕 하면서 헬로우를 보냅니다. 헬로우. 그럼 얘도 헬로우 이렇게 보냅니다. 얘도 헬로우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기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뒤에 조금 더 자세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헬로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헬로우에서 그러면 오케이 친구가 되고 납니다. 친구가 되고 나면 어때냐면 얘가 R1이고 R2고 얘가 R3고 얘가 뭐냐면 얘가 이제 F0-1번이고 얘가 F0-1번 F0-0, F0-0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헬로 주고 여기 조금 더 지워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192, 168, 1.x 얘를 192, 168, 2.x라고 자 x란 건 뭐냐면 여기 1918 R 라우트 1번이면 얘가 1이고 2고 이렇게 한다 했죠. 2면 여기가 2점 라우트 2번이니까 2고 얘는 2.3 이렇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네이버의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가 형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R2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R2의 네이버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 간에 뭘 주고받는다 했죠. 앞에서 먼저 이렇게 라우터가 있으면 양쪽 간에 뭘 주고받는다? 이 헬로우를 보였습니다. 안녕 안녕 해서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헬로우를. 자 이제 헬로우 할 때 사실 안에 세부 정보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헬로우 하면 양광 주고받으면 이제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네이버 관계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네이버 어드제이션시라는 영어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드제이션시 이렇게. 자, 영어를 저도 좀 헷갈려서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네이버 테이블에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테이블에 생기게 되는 네이버 테이블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 나의 F0-1번 포트에 그리고 F0-0번 포트 나의 여기 이렇게 F0-0번 포트와 F0-1번 자, 그래서 내 왼쪽에 내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R1이 있고 내 오른쪽에 R3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합니다. 이게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옆집에 살고 옆집에 사는 내 친구는 여기 있어. 이쪽 왼쪽 집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02동에 살면 201동 왼쪽에는 R1이 있고 203동 203호에는 R3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할처럼 나한테 있는 나의 왼쪽에는 R1이 있고 나의 오른쪽에 R3가 있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이버 테이블을 만들고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이제 네이버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 라우터가 네이버가 됐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 돼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게 얘 사이에는 이제 R1하고 R2는 네이버고 여기 R5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얘가 EIGRP로 뭔가 정보를 보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헬로우를 하고 나오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했죠? 서로 간에 친해졌으니까 얘가 자기의 네트워크 정보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정보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 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되면 주고받는데 얘를 둘 사이에는 헬로우가 왔다 갔다 했어요. 헬로우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얘를 둘 사이에는 위쪽에는 헬로우가 안 왔다 갔어요. 자, 헬로우가 왔다 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데이터 정보를 업데이트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서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정보를 자기 비밀 정보를 친구 간에 공유하듯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얘를 둘 사이에는 헬로우가 안 왔는데 얘가 갑자기 업데이트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무시. 너는 내 네이버 아니니까. 왜냐하면 내 네이버 테이블에 걔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걔가 있는 것들은 다 무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우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A 네트워크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10, 뭐 매트릭이 5, 20이 돼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B 라우터 RTB 네이버한테 받았고 라우터 C한테 받았다 했습니다. 자, 이게 X 네트워크, 이 X 네트워크에 대해서 친구 B 얘가 예사에는 이제 네이버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돼서 이제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고 받았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가는 길은 10이니까 10은 얘 입장에서 FD고 얘한테 전달하면 5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요 B한테 입장에서는 AD는 B가 목적이 가는 경우 10이고 내가 목적지 이 경로를 통해서 가면 15가 되고 C한테 네이버한테 10은 얘 자기 10을 전달했고 얘는 20을 전달하니까 30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요게 더 베스트다. B 쪽으로 B 네이버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AD, FD 요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뭐냐면 바로 토플로지 DB입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를 맺고 나면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 이런 식의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FD, AD 같은 이런 정보를 주고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DB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최고 좋죠? 얘가 최고 좋죠. 얘를 어디로 올린다?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EIGRP가 하는 동작 과정입니다. 자, EIGRP 굉장히 간단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IGRP는 처음에 뭐냐 인터페이스별로 네이버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헬로우 이렇게 주고받아서 네이버를 만들고 납니다. 그럼 네이버한테끼리 정보를 네이버가 정보를 교환해서 그 경로 정보를 기록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FD, AD 값들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런 값들을 네트워크별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토플로지 DB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경로를 어디에 보낸다? RIB에 카피해서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예제를 들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네이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의 F0-1번 쪽에는 라우터 내 친구 얘가 있고 나의 F0-2번 포트에는 친구 얘가 있어. 이렇게 IP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걔한테 각각으로 받은 경로 정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 아까처럼 FD, AD 값을 비교해서 석세스를 찾고 그중에 석세스를 어디를 넣는다? 이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세부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네이버가 있으면 자, 내 입장에서 네이버가 A, B 헬로 주고받은 네이버가 됐습니다. 그럼 예전에 라우터 A, 라우터 B가 있고 얘의 입장에서 여기가 A가 E0- 여기 E0번 포트인갑네요. 얘가 E1번 포트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이버 친구가. 그럼 친구들은 자기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야 친구 이거 알아? 하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이 알려준 정보들 다 어디에 넣는다? 이 토플로지 DB란 곳에 꼭꼭 친구가 말해준 정보를 꼭꼭 담아두게 됩니다. 그럼 이 요점 네트워크에서 이 친구가 각각 알려줬죠. 얘는 자기가 뭘 알려주죠? 자기가 목적지 가는 경로가 FD인데 그 값을 얘가 받으면 그게 얘 입장에서는 AD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한테 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받아서 됐다 계산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FD 값이 최고 낮은 게 얘죠. 그럼 얘를 어디로 올린다? 이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게 되는 게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몇 가지만 더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테이블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이제 인터페이스에 이제 연결되어 있던 네이버들입니다. 자, 이 네이버 테이블 왜 필요하다 했죠? 이렇게 해서 헬로우를 주고받아서 네이버가 안 되는 애가 이런 라우팅 정보를 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보안상으로. 그래서 이 네이버가 보내는 정보만 수신하기 위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네이버 테이블은 다 있습니다. 이 립 빼고는 라이브 테이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유일하게 네이버 테이블이 없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립입니다. 그래서 립은 네이버가 없으니 막 받고 주고받죠. 그래서 립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립이 초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볼까요? 헬로.
자, 요렇게 요거는 제가 퀴즈인데 요걸 뒤에 걸 먼저 하고 있어서 했는데 제가 좀 섞였네요. 요걸 D 페이지로 옮겨야겠네요. D 페이지로 제가 좀 이걸 자, 이 네이버를 그러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친구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친구가 될 때 아무나 친구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리를 좀 두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될 때 얘는 뭐냐면 네 가지 조건을 봅니다. 꼼꼼하죠. 꼼꼼하게 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AS, 그다음에 K, 그다음에 인증, 그리고 이게 서브넷이 같은가 이걸 보게 됩니다. 요 네 가지 정보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친구가 되는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라우터가 있으면 얘가 192.168 1.0 1.0224고 요게가 192 뭐라 할게요. 192.168 얘가 1.1이고 얘가 192.168 1.2고 얘 24. 이렇게 해서 동일한 서브넷에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AS가 같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ERGIP AS라는 것은 BGP AS라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이 한 개 AS 우리가 BGP 관점에서 보면 큰 우리 AS 내에서 BGP ERGIP 안에 자기보다는 파벌들이 있다 했죠. 이런 식으로 ERGIP 안에 자기만 ERGP만 이렇게 AS가 따로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 큰 회사 안에 파벌처럼 있듯이 ERGIP 파벌이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는 뭐냐면 절대 네이버가 되지 않습니다. 얘가 AS1이고 얘가 2면 AS1에서 헬로 패킷 보내면 얘가 2로 헬로 패킷 보내면 서로 간에 AS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트릭 값이라는 거 있어요. 매트릭을 계산하는 값인데 이거는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이 매트릭에 관련된 K 값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EIGIP는 매트릭을 할 때 몇 가지를 쓴다 했죠? 예, 밴드위스가 있고 두 번째 로드가 있고 그다음에 딜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신뢰도 릴라이어빌리티 그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 그리고 MTU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만 쓴다 했죠? 이것만. 근데 우리가 이것만 쓴다는 게 뭐냐면 얘들이 이제 K1, 뭐 K2, 얘들이 K 값이어서 K3, K4, K5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냐면 얘가 1이면 얘가 값을 내가 0으로 줘버리면 얘를 안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0,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1, 얘는 1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냐면 1은 일종의 온 개념이고 사실 얘를 뭐 1부터 250까지 더 줄 수 있어요. 그럼 가중치를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1인데요. 1은 쓰겠다. 기본적으로 0은 오프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라우터별로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라우터는 내가 그게 아니라 어떤 라우터는 1, 1, 1, 1, 1 되어 있고 어떤 라우터는 1, 0, 1, 0, 1 되어 있으면 서로 간의 수식법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서로 간의 수식법이 다르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얘가 베스트인데 얘 입장에서도 얘가 이쪽으로 베스트를 바라봐야 되는데 목적지로 갈 때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매트릭 계산하고 들으면 이쪽을 베스트로 삼아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버리면 어떠냐면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루프가 돌죠. 그래서 이 계산법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냐면 이 K 값들을 어떻게 되냐면 다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치가 시켜야 되고 이 IP 주소가 같아야 되고 이 AS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인증 패킷을 보내거든요. 립 할 때 배우셨듯이 그래서 동일하게 립 인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4요소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게 동일 서브넷이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동일 서브넷이 안 될 때도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립도 이런 경우인데요. 내가 19168 1.1 이렇게 해서 대역도 같고 19 그러면 예를 들면 192 168 1.0에 24 대역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도 되냐면 192 168 19168 이렇게 하면 될까요? 192 168 1.1에 24 되는데 얘가 192 168 1.1에 25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에 2 IP 달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르더라도 네이버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192 168 1. 그 1에 24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0에서부터 255를 가질 수 있는 구역이죠. 25다 보니까 앞쪽이니까 0에서부터 128까지가 포함된 거죠. 그가 뭐냐면 요 1이 0에서부터 128 사이에 들어가죠. 그리고 요 2가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두 개 간에 이 마스크 정보가 다르지만 서로 간에 네이버가 됩니다. 사실 이건 좋지는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되면 얘는 이 네트워크를 간과하고 얘는 이 네트워크를 간과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EIGIP는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이 출발지 이 IP가 이렇게 왔을 때
나의 이 대역에 들어가는지만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됐지만 가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동일한 서브넷이 돼야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출발자 IP가 내 서브넷 대역에 들어오기만 하면 네이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로우팩의 소서에 상대방 대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책자에 보시면 다 동일 서브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히 권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예 서브넷이 달라버리면 이런 식으로 not common 서브넷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192, 168 1.1에 24인데 얘는 10에 1에 1에 1, 뭐 24 이렇게 아예 생뚱맞게 얘가 아예 얘 안에 들어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떼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 대응 조건이 요 서브넷 대역 IP, 그다음에 AS, 그다음에 K 값, 우리가 매트릭의 가중치 값과 그다음에 인증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다르게 되면 헬로 패킷을 무시하게 된다. AS 값이 다르면 우리는 조직이 달라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항상 이렇게 동일한 서브넷이 권장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된다. 어떤 경우 된다? 이 출발자 IP가 이쪽 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된다. 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긴 되지만 이게 나타나 버리면 어떠냐면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EIGIP 보면 이제 헬로 패킷 나중에 나올 건데 이거 우리가 헬로우란 거 뭐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네이버가 이렇게 됐을 때 뭘 받는 헬로우를 주고 받는다 했죠. 이 헬로우를 주고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헬로우를 양방향 주고 받으면 뭐가 된다 했다. 네이버에 대해서 네이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 되는 조건이 뭐였죠? 네 가지가 서브넷 조건, 그다음에 AS, 그다음에 세 번째 K, 네 번째 인증이죠. 요것들이 헬로 패킷이 네이버 할 때 주고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AS 번호가 있죠. AS 번호 같은지 상대방이 보낸 헬로 패킷 보고 나랑 같나? 그럼 인증 정보, 이 인증 정보가 나랑 같이 여기 인증이 다이제스트라는 건 있는데 요 정보가 나도 계산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요 정보가 같나? 그리고 여기 요 K 값들 있죠. 요것들이 나와 같나? 요것들 이 헬로우 패킷 안에 나와 성향이 같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 성향, 이 성향 이렇게 하면 좀 힘든, 나이가 들수록 좀 힘들지 않습니까? 성향이 다르듯이. 그런 것처럼 얘들도 이런 성향을 보면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네이버가 된 네이버, 그리고 얘는 멀티캐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24.0.0.10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IGIP는 멀티캐스트도 쓰고 또 때로는 유니캐스트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IGIP 이제 네이버라는 거는 네이버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실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복잡한 건 별로 중요치 않고 여기서 뭐냐면 나의 인터페이스에 요 친구가 연결돼 있어.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동작하는 AS 번호는 요거다. 그래서 여기서 요것들이랑 요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홀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홀드 타임.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홀드 타임이란 건 뭐냐면 이 네이버가 이렇게 있으면 네이버는 이렇게 네이버가 딱 되고 이렇게 헬로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네이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 헬로우를 주고받는데 이 헬로우 안에 뭐가 있다 했죠? 우리가 IP 주소 정보나 그다음에 AS나 K나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네이버가 된다 했습니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가운데 얘들이 헬로우를 계속 또 주고받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기본적으로 약 한 5초 주기마다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얘가 요거를 헬로 인터벌이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왜 이거를 네이버 됐는데 왜 주고받냐면 서로 잘 지내 친구들끼리 안부 전화하듯이 너 잘 지내 이렇게 해서 생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헬로 하는데 이게 홀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기본 일반적으로 5초, 얘가 15초인데 3번입니다. 얘가 전화 3번 안 되면 위험하다,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헬로하고 홀드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홀드 타임이 지나면 얘가 죽은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테이블 보면 이게 이제 홀드 타임이 15에서 이렇게 계속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얘가 처음에 그 헬로 패키지 받으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14, 13, 12 이렇게 떨어지다가 11 되다 5초 주기로 다시 딱 들어오면 다시 15, 14, 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홀드란 것은 0이 돼 버리면 이렇게 네이버가 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헬로 받을 때만 받을 때인데 제가 오타났는데 받을 때만 이게 리셋되는데 이게 딴 패킷 받아도 요즘 리셋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 홀드라는 개념만
안 들어오면 그게 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퀀스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TCP처럼 얘가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 했죠? 시퀀스 번호를 3으로 보내면 얘가 3으로 에크를 보낸다 했죠. 이렇게 해서 신뢰성 있게 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로부터 받은 이 시퀀스 번호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마지막으로 받았던 번호를 딱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EIGRP가 나중에 그 패킷이 종류가 여러 가지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가 어떻게냐면 EIGRP 헬로우를 처음에 주고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업데이트 패킷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 잘 받았는지 체크하는 게 에크거든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쿼리라는 거 리플라이라는 패킷이 있습니다. 이런 패킷이 있는데 5가지 일반적으로 있는데 요 3가지만 에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은 업데이트 보내면 에코가 와야 되고 쿼리 보내면 에코가 와야 되고 리플라이 보내면 에코가 와야 됩니다. 근데 헬로우는 에코를 안 씁니다. 헬로우는 에코를 안 씁니다. 왜냐면 너무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니까 얘를 헬로우 보내고 에코 보내고 또 헬로우 보내고 에코 보내고 하면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로우는 에코를 안 보냅니다. 또 에코를 받았다고 에코 보내면 이게 무한 루프 되죠. 그래서 얘들 둘에 대해서는 에코가 없고 얘들만 에코가 있습니다.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이버로부터 업데이트 쿼리 리플라이 패킷에서는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 에코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런 시퀀스 번호들을 이렇게 다 적어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네이버 테이블에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디테일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디테일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차이점 요거 네이버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네트워크 개수, 프리픽스 요 정도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거네요. 이건 사실 필요 없는 나중에 삭제를 해야겠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 테이블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 테이블을 자, 우리가 토폴로지 테이블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나한테 줬던 정보들이 모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이버가 나한테 네이버에 수신한 정보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한테서 이렇게 받았던 그 값들 통해서 이 FD, AD 값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한테 받았던 정보들을 이렇게 어떤 뭐 네트워크가 뭐다, 서브넷 마스크가 뭐다, 걔한테 받았던 매트릭 값, 그리고 뭐 MTU 호흡 값 이런 것들을 다 이 안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한테 저장해서 이 중에 베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 나중에 이제 설정해 보면 알겠지만 이 토폴로지 DB에는 뭐가 우리 일반적으로 체계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내한테 준 정보들이 다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있으면 A 네트워크 정보, B 네트워크에 대해서 FD, AD 값을 이렇게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않고 얘가 가지고 있던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얘 이 네트워크를 EIGRP로 광고하면 그 정보도 요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EIGRP로 자기가 광고할 준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EIGRP에 들어와 있어야지 남한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업데이트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받았던 이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연결되어 있던 CDE 네트워크도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남한테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기의 AB도 들어가 있고 얘한테 받았던 CD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 나만 책자에 보면 다 이렇게 한 표현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수신한 정보만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던지지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CCNP 책을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봤을 때 그 교재들 그 시스코 프레스에서 난 교재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해서 자기가 광고하는 연결되는 거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한테 받았던 정보도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뭐 네이버 명령으로 재분배로 들어온 것도 있다는데 이런 것들 뭐 사실 그렇게 네이버 명령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들도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수신한 거지만 자기가 직접 연결해서 광고하는 것들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토폴로지 DB를 제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디스턴스 벡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게 뭐냐 디스턴스 벡터는 뭐 한계가 뭐라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서울 200km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디스턴스 벡터라는 겁니다. 디스턴스. 그래서 이게 한계라 했죠. 근데 링크 스테이트는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어떤 라우터끼리 어떻게 대구는 여기 대구, 부산, 뭐 서울, 인천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도로가 어떻게 이 전체 정보를 다 하는 게 뭐라 했죠? 링크 스테이트라 했죠. 그때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뭐냐면 토폴로지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와 이 사이의 연결 관계 이런 관계를 토폴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폴로지 이런 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EIGRP가 토폴로지 DB를 토폴로지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얘들이 용어를 이상하게 마치 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라우터 관계를 다 알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얘는 뭐만 알고 있다. 요것만 알고 있다.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
키로. 그래서 마치 FD, AD 목적지까지 그것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아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FD, AD 값을 아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매트릭 값을 다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에 대해서 일단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요것들만 꼭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 중에는 요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요 EIGIB 토폴로지라는 명령을 치면 이제 success와 FS, feasible success만 보여주고요. 여기는 모든 경로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 개 있었으면 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success였고 만약에 얘가 이제 feasible success다 이렇게 있다 하겠습니다. 얘는 그 조건이 만족하지 못해서 못 올라갔다. 그러면 요게 best success가 1번이고 feasible success 2번이면 요 show IP EI 토플로지라면 모든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요 success 1번과 2번만 feasible success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all link란 건 뭐냐면 1, 2, 3 얘까지 되지 못한 경우가 다 보여준 1, 2, 3을 다 보여준다. 그래서 요게 꼭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시다 보면 하시게 되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업데이트죠. 못해놨네요. 얘는 show IP EIG 토폴로지는 뭘만 보여준다? success와 feasible success 경로만 보여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해서 복잡하게 요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뒤에 요 앞에 게 더 큰 값이 뭐냐면 FD 값이고 이 뒤에 값들이 AD 값이랍니다. 우리가 근데 AD 값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RD 값이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가 있으면 얘가 이제 가는 거리가 10이라면 내가 이렇게 알려면 얘 입장에서는 FD가 10이지만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 했죠. AD가 10이고 요가 5면 FD 5 대해서 15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AD 값이 원래 용어가 뭐냐면 Advertise Distance 나한테 광고에서 알려주는 거리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라우팅에서 AD 값이 뭐냐면 Administrative Distance라 해서 Administrative Distance라 해서 우리가 AD 값 EIGIP 같은 경우에는 90, 175 요거랑 이게 표현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을 안 쓰고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R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얘가 옆에 나왔다는데 보고했다 해서 Defaulted Distanc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지 요 두 개가 또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혼자 공부하면 막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AD를 하면 이 AD인가 또 저 AD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90, 175라 했다가 또 여기서도 AD가 막 얘가 던지고 이 두 개가 관계가 뭐지 막 혼자 공부하다 보면 혼자 헷갈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 헷갈리니까 이걸 R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FD, RD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Defaulted Distance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받았던 정보, 상대방의 FD 값, 나의 FD 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얘는 뭘 보여준다 했죠? Success, feasible success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feasible success가 된다는 건 제가 뭐라 한다 했죠? 상대방은 feasible success 쪽의 경로가 내보다 그쪽 경로가 FD 더 값이 좋아야 되겠죠. 예, 그럴 때만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경로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5376이 7680이니까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그럼 얘가 석세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경로가 피저블 석세스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얘가 걔는 5112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값이 뭐죠? 제 5376보다 더 좋죠. 그러니까 걔가 내보다 목적지 가능성이 더 좋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 피저블 석세스가 된다는 거죠. 이 나머지들 다 똑같죠. 307, 286 보면 얘가 내보다 목적지 가능성 경로가 더 좋으니까 얘가 피저블 석세스가 된다. 나머지 얘도 보지만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 그 FC 컨디션, 피저빌리티 컨디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부적인 거는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왼쪽에 코드 값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P 값이나 그러니까 우리 패시브 액티브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패시브 액티브 값이. 자, 이 패시브 액티브 값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경로가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네트워크 X라는 네트워크가 있다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1.1.1.0이 24인데 자, 우리가 이 X 네트워크가 처음에 이렇게 다 처음에는 이렇게 헬로 해서 이제 정보를 다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이제 안정적입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그 헬로 팩기면 뭐가지 정말 서로 살았어 잘 지내 이렇게 안부 팩기면 정말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뭐냐면 우리 안정적이다 보면 사람이 좀 이제 수동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패시브로 합니다. 안정적인 상태.
아주. 근데 우리가 만약 회사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가다가 어느 날 장애가 나면 어때?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지죠. 막 복잡해지죠. 그게 뭐냐면 막 동쪽으로 움직이죠. 그걸 뭐냐면 A라 해서 액티브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가 죽었을 때 장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토폴로지에 보면 이 P라는 게 보일 때가 있고 A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A가 보이는 게 참 좋을 때인데 이 P라는 건 뭐냐면 장애가 나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막 대안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반면에 P는 뭐냐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안정성. 이 네트워크 지금 잘 동작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P란 거는 패시브 굉장히 좋은 상태, A란 건 액티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P란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사실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이거를 사실 지금 설명드릴까 나중에 설명드릴까 했는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걸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ERGRP에서는 사실 이 얘기 빼고는 할 게 없습니다. 듀얼 알고리즘 빼고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ERGRP는 이렇게 특이하게 있어요. 우리 헬로우 패킷이 있고 얘가 업데이트 패킷이 있고 에크 패킷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리퀘스트, 리스판스 메시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쿼리가 있고 리플라이라는 게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처음에 친구 둘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헬로우 받으면 헬로우 할 때 이제 친구가 나 성향 맞는 4가지 본다 했죠. 이렇게 되고 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와 남한테 배웠던 네트워크 정보들을 제가 던지게 됩니다. 이걸 뭐냐면 이때 던질 때 업데이트 패킷이라 해서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업데이트 패킷 보내고 나면 뭘 보내죠? 반대로 잘 받았다고 이제 에크를 보낸다 했습니다. 헬로우는 에크 안 보낸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되셨죠? 근데 이 생뚱맞게 얘들이 뭐가 있냐? 이걸 얘들 둘이가 왜 있냐? 쿼리 리플라이가 얘가 이제 EIGRP만의 좀 특징입니다. 쿼리 리플라이란 게. 자, 얘는 이제 두 가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반적인 변화일 때는 업데이트로 보내는데 중요한 변화일 때는 비상 상황일 때는 이제 이 쿼리 메시지를 날립니다. 쿼리 비상 상황이란 거를. 자, 이게 언제냐면 볼게요. 자,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적지 가는 경로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X 네트워크. 자, 여기 이 라우터 입장에서 X 네트워크로 갈 때 A, B, C가 있다 해보세요. A, B, C 네이버한테. 자, 이때 A가 석세서, 얘가 피제벌 석세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가고 장애 나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C는 이제 조건을 만족을 못했다고 해볼게요. 피저빌리티 컨디션을.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났습니다. 장애가 뚝 났습니다. 자, 근데 장애가 나기 전에는 이제 요 네트워크, 이 X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 처음에 장애가 나기 전까지 이 X 네트워크 왼쪽에 뭐라고 표시되냐면 패시브, 안정적이야. 우리 잘 동작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이렇게 배웠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렇게 P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패시브. 자, 이렇게 잘 동작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이 라우터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더라면 어떻게 되죠? EIGRP는 장점이 뭡니까? 이 석세스가 죽더라 바로 넘어가죠. 네,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죽었지만 어떻게 됐나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패시브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바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다음 상태. 근데 얘가 다음에 넘어왔는데 얘가 이제 조건을 만족 못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이제 석세스인 상태죠. 자, 석세스인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또 하다 보니까 또 얘가 죽어버렸어요. 얘가 또 죽어버렸어. 그럼 얘가 죽어버렸죠. 그럼 얘가 이제 목적지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뭐냐면 얘가 이제 상태가 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이제 뭔가 경로를 없으니까 찾아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뭐 다른 경로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는 얘가 아무것도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경로가 없을 때는 이때 뭘 보내냐? 그때 이 쿼리 리플라이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 쿼리 리플라이는 언제 등장하면 이 피저블 석세스까지가 우리 예비 경로가 있을 때 동작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석세스 피저블 석세스가 다 없는 상태일 때 이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야, 나 이제 모르겠어 하면서 주위 친구들한테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쿼리라는 단어가 지리죠.
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쿼리를. 그러면 얘가 친구들이 그 쿼리에 대한 답변으로 아, 그때 이렇게 하면 돼 해서 친구들이 조언을 가지고 하면 친구들이 리플라이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리플라이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된다? 아, 그럼 내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구나 이제는 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쪽을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경로를 선택하면 다시 이제 경로가 정해지면서 이제 다시 얘가 뭐가 된다? 패시브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말 다 적었지만 이거 지금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하면 뭐냐면, 자, 여기서 패시브, 요거 말씀 패시브는 안정적인 상태라 했습니다. 근데 액티브는 뭐냐면 경로를 잃었지만 뭐까지 없다? 피저블 석세스가 죽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피저블 석세스가 있으면 요까지 없어서 이제 도저히 이제 모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한테 뭘 한다? 모든 친구들한테 뭘 보낸다 했죠? 이 쿼리 패킷을 보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럴 때는 쿼리 패킷을 이제 보낸다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친구들한테 이럴 때 모르니까 알려줘. 그럼 친구들이 이제 답변해 준다 했습니다. 자, 요것을 조금만 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처음엔 낯설지만 계속 들으면 이제 익숙해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요 경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쪽에 붙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피저블 석세스가 없어요. 얘가 모를 거니까 이때 무조건 쿼리를 보냅니다. 이 네트워크 죽었을 때 얘가 이제 석세스 FX 피저블 석세스 경우 다 이제 없으니까 자기한테 다이렉트 된 경로 죽었으니까 ERGIP로 자, 이렇게 쿼리를 보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일단 쿼리를 이렇게 보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물습니다. 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답한다? 리플라이 이렇게 답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만약에 쿼리를 보냈는데 자기도 그 경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기의 네이버한테 얘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뭘로 한다? 다시 쿼리를 보내게 됩니다. 쿼리를 보내면서 얘도 P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답변을 알면 리플라이를 이렇게 달려주면 됩니다. 리플라이를. 그럼 받고 얘가 다시 이렇게 리플라이를 보내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를 보내고 리플라이 이렇게 받게 되는. 그래서 얘가 답변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바로 주면 되는데 얘도 그 정보가 없으면 자기 친구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마치 얘가 경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물어보는데 없기 때문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얘가 알고 있으면 답변 바로 해주는데 얘도 모르면 다시 친구한테 물어보고 답변 받아서 던지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바로 액티브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쿼리를 받은 라우터가 알면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면 자기도 이제 친구들한테 쿼리를 전송하면서 이제 액티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머지는 이렇게 코드 해석은 나중에 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지금 끝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show IP, EIGIP, 토플, 올링크 이건 뭐라 했죠? 모든 경로. 그래서 피저블 석세스가 피저블인데 못하는 피저블 석세스까지 되지 못한 경로까지들 다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30720 얘가 이제 제거 낮으니까 얘가 그 피저블 디스턴스죠. 밑에는 33280 비교했을 때 얘가 낮으니까 얘가 피저블 디스턴스가 됩니다. 하지만 얘의 경로의 AD 값이랑 얘랑 같죠. 같으면 안 되죠. 더 좋아야 됩니다.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피저블 석세스 되지 않은 경로까지도 얘가 다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이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세부 경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렇게 프리픽스를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자기들의 이런 매트릭 값들을 세부적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매트릭 값을 그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픽스 똑같은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서 프리픽스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쓰는데 얘는 뭐냐면 이 show EI 토폴로지는 뭐냐면 모든 경로를 다 보여줍니다. 받았던.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올링크처럼 올링크에 대해서 요 하나의 정보는 다 얘는 올링크는 요거에 대해서 모든 걸 앞에서 다 보여준다 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프리픽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show IP EI 토폴로지 올링크에 대해서 그 세부 프리픽스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정보다라는 것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 액티브란 거 뭐냐면 현재 액티브 상태에 있던 경로만 보고 싶다. 요것들을 이렇게 알고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인데 얘는 아시다시피 뭐다?
테이블 토폴로지 테이블에서 뭐가 올라간다? 석세서 베스트 경로가 RIV에 복사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아우팅 프로토콜 있으면 당연히 AD 값에 경쟁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토폴로지 TV, 쇼IP, EI 토폴로지 여기는 뭐만 보인다 했죠? 예, 석세서하고 FS만 보인다 했죠. 근데 여기는 FS가 안 보이네요. 그럼 얘만 석세서네요. 얘가 석세서 똑같으니까 석세서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석세서 정보가 어디에 올라간다? 어디에 올라간다 했죠? 예, 바로 이 러팅 테이블에 그대로 올라가 있죠. 156,160 이렇게 매트릭 값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복제돼서 올라간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간다? 예, D EIGIP가 E가 아니라 했죠. 왜냐 과거에 EGP라는 프로토콜 E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D는 듀얼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얘가 기본적으로 AD 값이 뭐가 있다 했죠? 90이 있고 175가 있는데 얘를 D라고 하고 얘를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배우거나 얘는 외부 라우팅 얘가 만약에 립에서 재분배돼서 넘어왔거나 아니면 다른 EIGRP AS 번호가 다른 애들한테 닿았을 때는 이렇게 넘어온다 했습니다. 얘는 서머리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한다 했고요. 그래서 얘는 내부니까 D로만 보이고 90 AD 값이 90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의 FD 피저블 디스턴스 값이 자기 목적지까지 경로값 넥스톱 라우팅 테이블 머무는 시간 이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EIGRP는 어떻게 된다? 3테이블 네이버 테이블. 그래서 먼저 네이버가 있으면 네이버를 헬로우 주고받아서 받는다. 근데 헬로우 할 때는 네 가지를 봐야 된다 했죠. 서브넷, ASK 인증 이렇게 네 가지를 봐야 되고 그게 맞으면 우린 친구다 브라더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 브라더끼리는 업데이트 정보를 주고받는다 했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매트릭 정보를 주고받아서 얘가 뭘 한다? FD와 AD 값을 계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FD, AD 값 계산해서 최고 FD 값이 낮은 게 뭐가 된다?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서 EIGRP에 그런 라우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